자, 다 키웠는데 그 기비를 해야 되잖아요. 밑비료를 해야 되는. 내년도에 날 새순 7장까지는 올해 영향으로 큽니다. 그래서 저장양분이 적을 경우에, 자,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나무 가지가, 포도 가지가 밑에는 가늘고 올라갈수록 굵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안 굵습니까? 안 굵어요? 굵지요. 그게 저장양분이 적어서 그래요. 일본은 가보면은 밑엔 굵은데 위로 갈수록 가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지베레린 처리하고 나오면은 거의 원순이 안 나갈 정도로 순이 멋집니다. 우리는 그래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세력을 많이 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농사가 지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장양분을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는 9월 말 따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따도 안 해도 해야 됩니다. 밑거름을. 멀칭 벗기고 밑거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밑거름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수확을 했으면은 뭐 멀칭 긋고 빨리 밑거름 하는 게 좋죠. 근데 9월 말 이전에 하면은 또 순이 나갑니다. 그래서 9월 말쯤 하는 게 순 안 나가고, 이제 가을 순이 나가면은 내연 저장양분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을 순이 안 나갈 만큼 물도 퍼고 거름도 하는데, 기비로 하는 것들은 거의 완효성이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름을 그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름을 하고 나서는 로타리를 하셔야 되고, 자, 보면은 밑거름을 어느 정도나 200평당 알가소일이나 더블린을 200평당 4포, 폐화석을 7포, 또 입상가석은 인상비료입니다. 입상가석을 하는 이유는, 입상가석은 수용성, 가용성입니다. 물에 녹을 수 있는 인산질 비료입니다. 가장 속효성이고, 그래서 과린산석회, 입상과석을 씁니다. 바사코트는 완효성 비료인데 보통 6개월이라고 해놨는데 겨울 동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한 8개월이나 9개월 정도 가는 그런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비닐 멀칭 전에는 뭐를 합니까? 지원 올리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입상과석 한 포, 만약에 전년도에 세력이 너무 시서 참 농사 짓기 곤란했다 하시는 분들은 입상가석을 한 포 넣는 게 아니라 2포를 넣어도 됩니다. 좀 더 많이 넣어도 관계가 없어요. 넣고 하이그린 한 포, 세력이 약할 때는 엔텍이나 더블린 한 포를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축분이나 유박이나 이런 걸 안 해도 농사가 너무 잘 됩니다. 자, 겨울에 포도나무를 보온재로 싸거나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방에서는. 오늘 오신, 포천에서 오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삽목을 하시면 안 돼요.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집이나 이런 걸로 좀 싸주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 김천지방, 영동지방 이런 데는 별도로 그렇게 쌀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얼기 전에 물을 충분히 퍼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었지만은 얼기 전에 열흘에 한 번씩 물을 푹푹 퍼면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겨울에 죽는 거는 얼어 죽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포도나무가. 1년차 동계 전정. 전정은 1년차에는, 자, 이게 1년 컸는 나무입니다. 1년 컸는 나무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보면은 한눈을 놔두고 전정을 했습니다. 요렇게 한눈을 놔두고 전정하는 거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주지를 다 잘랐을 때 하고요. 어떤 차이가 나나 하면은, 주지를 우리나라는 다
작년에 다 키우고 크게 키우기 때문에 주지에서 다 잘라버리면은 순이 잘 안 납니다. 건너뛰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100%안 달려 나옵니다. 근데 한눈 전쟁을 하면은 거의 다 달려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눈 전쟁하는 것도 제가 고안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 사인마스크를 숨 갔는데 한 나무는 싹 다 그 자옥이나 이런 것처럼 싹 다 잘라봤어요. 주지에서 자르고 한 나무에는 한눈 전쟁을 해봤더니 싹 잘라낸 나무에는 듬성듬성 안 나오고 한 나무에 3송이나 4송이밖에 안 달렸어요. 근데 한눈 전쟁했는 놈은 100%다 달려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는 한눈 전쟁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그때부터 한눈 전쟁하는 거를 발표를 해줬더니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다 한눈 전쟁하라고 시키죠. 자, 이렇게 한눈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한눈 전쟁하라 했더니 저 밑에 저 달려있는 게 저게 한눈이라 생각하고 탁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저 굵은 나무에 싹이 다 나겠습니까? 절대 다 안 납니다. 그래서 한눈 전쟁을 하시는 게 좋고, 자, 2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게 합니다. 짧게 하는 이유가 첫 해는 이게 길지만은 절간이 밑에 질간이 2년째 되면은 절간이 아주 짧아집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그 희생화 전쟁이라는 거는 마디를 자르는 거를 희생화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주 추운 지방에는 저위 지방 같은 경우는 희생화 전쟁을 하셔야 되지 중간에 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눈이 말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경우는 희생화 전쟁을 안 해도 돼요. 근데 노지 같은 경우는 희생화 전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물이 적게 흐릅니다. 그 흐르는 물이 그냥 맹물이 아니고 저장양분입니다. 그거 다 많이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손해입니다. 자, 일본의 그 오가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를 한 2년간 참 정말 사이마스가 처음 그거 할 때 많이 해주신 분인데, 이분이 요 나무가, 이자 나무가 25년 된 나무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사슴뿔이 2개는 안 생겼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냥 요 볼록볼록한 데가 다 전지하는 게, 이쪽 전지해놨는 거 보면은 저렇게 짧게 합니다. 우리는 전지를 이렇게 짧게 안 하고 그거 위에 있는 좀 크다란 놈 그거 하나 놔두고 전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1년에 최소한도 5cm씩 올라갑니다. 눈이 아자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 하면은 사슴뿔 돼요. 너프단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순 나는 게 절대 안 고르게 납니다. 이게 길면 길수록 물 빠는 게 신찮기 때문에. 그리고 저렇게 짧게 하면은 순이 처음 나올 때는 약간 하루나 이틀 늦게 나옵니다. 그러나 크는 거는 제가 더 잘 큽니다. 위에 놔두는 것보다. 그러고 위에 놔두는 거는 일찍 한 놈이 딱 나와가 크기 시작하면 다른 놈들은 못 커요. 그래서 저렇게 짧게 전쟁을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첫해 그 한눈 전쟁을 해서 아자가 저 높잖아요. 높은데 저 밑에서 한 개 나오면은 그거를 1년 동안에는 달지 말고 키웠다가 그 다음에 달만 하면은 요걸 잘라내고 안 달만 하면은 저걸 1년 더 키웠다가 요걸 잘라내면은 그 오화 선생님 매로 밑에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요런 거 지금 여자 위로 올랐는 놈을 잘라내면은 아주 짧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년 높여가는 게 아니라 전지하는 방법이 낮춰가는 전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난 것도 요거 자르고 요렇게 하면 또 잘라지잖아요. 요렇게 해서 전쟁하는 방법을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하셔서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